금오나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교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보이는 한 사람의 깊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야후에 실린 글이었는데요.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반려동물을 장식처럼 대하지 않고 진짜 동반자로 대하는 사람들의 특징 9가지.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읽어보니 이게 단순히 동물 이야기 같지 않더라고요. 이건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반려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나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한 존재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반려동물과 깊은 교감을 나누는 사람들은 그들을 가족의 일원이자 삶의 중요한 동반자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그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죠. 이 기사는 겉으로는 반려동물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진짜 동반자로 대하는 사람은 충동적으로 키우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요즘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찮아지면 끊고 힘들어지면 멀어지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연락을 안 하는 사랑이 아니라 기분을 소비하는 관계가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행위는 단순히 하나의 생명을 집에 들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매일의 루틴, 예기치 않은 상황,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내심과 책임감을 시험하는 일이죠.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시간적인 제약, 혹은 예상치 못한 행동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재분양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충동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관계만을 원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기면 그 관계를 제거하거나 심지어는 단절하기도 합니다. SNS를 통해 수많은 관계가 시작되고 또 쉽게 끝나는 현상에서 이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통해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책임감은 관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이러한 책임감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지 예뻐서 귀여워서 시작한 관계가 아니라 한 생명의 삶 전체를 책임지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약속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책임감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태도를 요구하며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숙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저는 인간관계의 회복력을 이야기할 때 종종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비유하곤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내를 통해 얻는 깊은 유대감은 우리 사회에 결핍된 많은 가치들을 되새기게 합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동물은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눈빛, 행동, 작은 변화로 표현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알아차리려면 급하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빠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즉각적인 반응과 결과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의 인내심을 점점 갉아먹고 있습니다. 대답이 늦으면 불안해하고 반응이 없으면 화를 내고 조금만 어색해도 관계를 정리해 버립니다. 이러한 조급함은 비단 인간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려동물에게도 우리의 속도를 강요하곤 합니다. 배변 훈련이 늦어지면 화를 내고 기대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왜 내 말을 못 알아듣지? 라며 답답해하거나 훈련이 잘 되지 않을 때 쉽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우리와 다른 존재이며 그들만의 시간과 속도로 세상을 이해하고 반응합니다. 기다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속도를 존중한다는 뜻 아닐까요? 반려동물의 작은 몸짓과 눈빛 하나하나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의 침묵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은 우리에게 인내와 관찰의 미덕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꼬리를 내리는 방식, 고양이가 귀를 쫑긋 세우는 각도, 혹은 그들이 특정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 등 미묘한 신호들을 통해 그들의 감정과 욕구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동물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비언어적 표현을 읽어내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말없는 고민, 표정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기다려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소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의 표현이며 이를 통해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풍부해집니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인내심 있고 이해심 많은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필요와 감정을 헤아려주는 진정한 기다림이야말로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 못하는 존재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창이 아닐까. 약한 사람, 아픈 사람, 늙은 부모, 기운 빠진 배우자, 의욕 없는 자녀, 그 앞에서 우리는 더 조급해질까요? 아니면 기다려줄까요? 사랑은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귀찮고 피곤할 때도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대하는 방식은 단순히 동물을 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약하고 취약한 존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를 반영합니다. 어린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나이든 부모님이 느린 행동을 보이실 때, 혹은 배우자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할까요? 우리 사회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요시하며 때로는 약하고 느린 존재들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미와 깊이는 이러한 약자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보듬는가에서 드러납니다. 반려동물은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순수한 눈빛과 조건 없는 애정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사랑은 항상 즐겁고 편안한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며 때로는 불편함과 귀찮음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한밤중에 아픈 반려동물을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아야 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대소변을 치우고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시켜야 하는 일들은 분명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함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복적이고 때로는 고된 돌봄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unconditional love, 즉 조건 없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말 못하는 작은 생명체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연민과 공감 능력을 반영하는 셈입니다. 이기적인 순간을 넘어서는 사랑,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약한 존재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그리고 타인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기사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이별이 올 걸 알면서도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참 아팠습니다. 이럴까봐 처음부터 깊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거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시도 자체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두려워서 거리를 두는 것과 상처를 감수하고 사랑하는 건 전혀 다른 인생인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은 필연적으로 이별을 포함합니다. 인간보다 짧은 수명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그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짐을 전제로 한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상실의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용기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별의 아픔을 알면서도 사랑의 기쁨과 함께하는 행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상처받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배신감, 오해,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 등 다양한 감정적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을까봐 사랑을 주저하고 마음의 문을 닫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관계에서 오는 깊은 기쁨과 성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회피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빈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랑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입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때때로 고통과 슬픔을 겪지만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인 깊은 행복감, 소속감, 그리고 성장을 얻게 됩니다. 상처받을 용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용기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풍요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감수하는 용기는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될 수많은 상실과 고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순간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잃는다는 것은 분명 아픈 일이지만 그 아픔만큼 우리는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상실을 감수하는 사랑은 가장 고귀하고 진정한 사랑의 형태 중 하나이며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이라는 보편적인 운명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약한 존재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귀찮아지면 멀어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인지. 반려동물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은 화려한 표현이 아니라 지속되는 책임이라는 것을 저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성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말 못하는 그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배려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성숙함과 깊이 있는 통찰로 이어집니다.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닌 끊임없이 노력하고 책임지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에게 보여주는 작은 배려와 인내 그리고 책임감은 단순히 동물 한 마리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약한 이웃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인내심을 기르며 책임감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삶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